안녕하세요. 오늘은 3페이지 운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제 단어, 키워드라고 한다면 운동이 되겠어요. 운동.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이런 거 다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얼마 전에 올림픽 했으니까 올림픽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도 운동, 숨 쉬는 것도 운동, 숨쉬기 운동,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는 이제 과학 또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와 의미를 좀 구별해서 써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단원을 따지자면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이 역학적 시스템은 한마디로 그냥 역학이에요. 역학을 우리가 조금 다는 배울 수 없지만 1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역학 앞서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이야기들을 하고 이 역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식 배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논리적 사고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 것은 우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논리학을 직접적으로 연구해도 되고요. 수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통해서도 많은 사고력,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학을 통해서 직접 눈에 보이는 또 옆에 있는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그 논리적 사고를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이 뉴턴이 한 사람이 다 말한 건 아니고 이 뉴턴 시대 이전에도 수많은 과학자 또는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집대성 뭐라고 할까요? 전부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검사할 때 이런 거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경고 1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다시 한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자, 동그라미 2개를 한번 쳐볼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경과, 지났다라는 얘기죠. 그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이런 걸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위치가 변하는 것. 그 위치가 시간이 지나서. 자, 또 하나 별표? 아니, 하트를 치는 게 변하는. 하트 쳤습니다. 변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학년,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런 자연의 어떤 자연과학의 특징, 과학의 특징은 가만히 있는 자연이었어요. 가만히 있는 자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에 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테니까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창밖에 뭐가 있는지. 자연의 어떤 대상을 하나 보세요. 저기 있다. 일단은 뭐 해야 될까? 존재를 확인해야 되겠죠. 존재를 확인하려는 거 하면 그 존재를 자기만 알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물리량으로, 약속된 물리량으로 저기에 있다. 예를 들면 나로부터
나를 기준으로부터 저기 떨어져 있다. 거리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대상이 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자연이에요. 그 자연이 봤더니 뭐 색깔이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크기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나무라고 한다. 자, 내가 있고요. 특정한 어떤 거리에 자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무. 근데 자기만 알면 이건 과학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공상, 자기의 생각.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약속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과학이겠죠. 나로부터 얼만큼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미터다. 몇 미터의 어떤 존재를 확인했다는 걸 존재. 그 존재가 누구에게나 다 제 기준으로 거기 밑에 뭐가 있구나. 요런 자연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무 초록색이다. 뭐 길이는 뭐 한 1m, 2m, 2m 이상이다. 잎 모양은 어떻다. 그타 등등. 자, 그런 자연이 이제 가만히 있는 자연이 아니라 변하는 자연이에요. 변하는 자연.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변하는 자연을 본다는 거예요. 좀 더 복합적인 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인과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테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 그런 사고가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사고 또는 과학적 사고라고 갖다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 나무라고 하기 그렇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자연 중에 이제 가만히 있는 자연이 아니라 태양이 있다. 반짝반짝반짝. 태양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여기 위치에 갔다. 근데 여기에 지나가는 뭔가 변한 뭐의 경과. 그 경과를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물리량.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더라. 근데 그 변화에 태양이 뭐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태양의 질량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위치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운동.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쭉 둘러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운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해하기 시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변하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에도 적용을 해보는 사고. 특징.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 나타나는 특징.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시간. 자, 시간은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경과. 시간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time. 그래서 time의 앞글자 이 t를 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time의 앞글자를 타서 자 t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time 뭐 소문자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소문자 많이 쓰겠죠. 이제 time. 그 다음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t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기호라고 해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또는 이 time이라는 네 개의 알파벳에 갖는 그 의미를 이 t라는 기호 하나로 가지고 약속하는 것.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걸 기호. 근데 이 시간의 범위는 너무 다양해요. 초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 단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의 기본 단위 뭐 써요? 자, 1세컨드, 2세컨드, 1초, 2초, 3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단위를 쓰는데 그 단위는 대괄호로 써가지고 세컨드. 이거는 저하고만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소괄호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라고 약속하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로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자?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약속하는 단위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1초, 2초, 3초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제 물체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럼 위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위치.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약속,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가 결국은 자연의 대상이 되겠죠. 누구나 다 거기를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그 대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은 이 물체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도 역시 물리량으로 설명할 거야. 이런 존재와 대상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만물의 이치를 양쪽으로 수로 표현하겠다. 그게 바로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 변이라고 하는 물리량 두 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이동거리, 변이. 이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왜 공부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동거리, 변이 왜 구별을 하는지 알겠죠? 왜 이런 물리량이 갑자기 등장하는지 알겠죠? 변화를 설명하려면, 눈에 보이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운동한다는 약속이 뭐예요? 위치가 변하는 거. 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러면 그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동거리, 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동거리 특징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동한 총 길이,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거리만을 측정한다. 자, 간단하게 이제 또 얘기해서, 이동거리는 단순한 크기, 길이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변이는 운동 경로는 생각하지 않고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으로 방향까지 포함한 양. 좀 쉽게 얘기하면 크기 플러스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좀 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호남제일고등학교죠. 우리 학교에서 1km 안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1km. 1km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옵니까? 1km? 제법 1km는 제법 멀어요. 자, 1km 1km. 네, 1km. 자, 저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전일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서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있죠? 영생고도 있고 사대부고. 그 다음에 저기 남쪽으로 가면 동암고 1km 넘으려나? 네. 어쨌든 동암고 2km로 확장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하면 저기 좀 그 다음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저기 어디야? 저기 기전여고. 네. 어쨌든 여러분이 2km 안에 있는 학교라고 해도 벌써 대상이 동암, 영생, 사대부고, 전일 이렇게 4개 학교나 됩니다. 그러면 자, 1km 단순한 길이만을 가지고 학교를 보세요. 2km 있는 학교 그를 보세요 하면 우리 4개나 쳐다봐야 돼요.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향이라는 걸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1km에 있는 학교. 2km라고 했죠? 북쪽으로 2km 안에 있는 학교. 북이라는 방향을 붙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정확한 하나의 대상을 지칭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향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정확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거리만 갖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다? 방향을 통해서 정확한 대상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면서 그래 저기 있구나. 근데 제가 어쨌다고 근데 시간에 따라 저 대상이 변하는구나. 운동하는구나.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여러분 이동거리와 크기 이걸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2차원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빈칸이나 또는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가끔씩 여러분 좀 붙여놓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위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뭐 3차원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고1에서 고2까지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역은 한 2차원, 1차원 정도만 다뤄요. 1차원. 무슨 얘기냐? 직선이 있고 기준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 0점에 있다고 합시다. 자, 1m 있는 위치를 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1m 단순한 크기만을 얘기한다면 여기도 1m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1m일 수도 있죠. 이 직선상 1차원상에서는 벌써 지금 A점인지 B점인지 A점에 있는 어떤 대상인지 B점에 있는 물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1m라고 하면 B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왼쪽에 1m 있는 놈을 보세요 라고 하면 A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 위치를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럼 오른쪽. 흔히 우리는 보통은 오른쪽은 직선이니까 오른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방위각으로 표현한다면 동쪽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뭐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 왼쪽은 마이너스 위치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왼쪽 여기는 이제 서쪽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이 세 가지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뭐가 제일 간단해 보여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조금 쉬워 보이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m 위치 마이너스 1m 위치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쉽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산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산수가 아니야. 그냥 약속이에요. 1m 위치다 마이너스 1m 위치다. 그러면 이 적어도 1차원 상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우리가 한 2차원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 뭐라고요 여러분? 예, 2차원. 2차원에서에도 이동거리와 변이를 얘기할 수 있다. 자, 요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출발점 A, 도착점 B, 그 다음에 경로. 어떤 애는 이 도착점까지 가는데 A라는 1번 경로를 따라 가기도 하고요. 이게 1번이네요. 여기 1번. 어떤 놈은 그냥 직선으로 쭉 가요. 여기 2번. 어떤 놈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기도 해요. 여기 이제 3번. 3번 이동 경로. 자, 이동거리는 단순한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곡선 형태가 전부 다 몇 미터예요? 6미터죠, 지금. 2번 경로로 가는 거는 그냥 단순한 직선이니까 2m. 3번 경로는 어떻게 돼요? 3번. 3번은 4m 갔다가 3m 하니까 얘는 지금 2m로 다시 좀 이쁘게 쓸게요. 6m. 2번 경로는 5m. 7번 경로는 4m 갔다가 이렇게 3m 가는 거니까
7m. 그렇다면 변위는, 자, 변위는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기 위한 팁인데요. 이 방향을 설명하는 건 좀 2차원에선 애매해요. 우리가 벡터라는 걸 통해서 뭐 x축, y축에서 뭐 이 세타만큼의 방향이다, 뭐 북동쪽 방향이다, 그리고 몇 미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변위를 설명하는데 방향까지 다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변위는 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방향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는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요? 변위의 크기는. 그러니까 여기 크기와 방향 다 설명하는 게 변인데, 단순하게 뭐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질문한다고? 방향은 아직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1차원으로 나왔을 땐 플러스 1m 방향입니다. 플러스의 1m 길이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의 1m 길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하는 방법도 있는데 2차원에서는 아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요런 거 안 적혀 있으면 또 감점을 시킬 거예요. 왜? 이런 거 정리 안 정리야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변이는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변이의 크기는 한다면, 자, 1번 경로든 2번 경로든 3번 경로든 전부 다 출발점, 도착점, 직선거리. 직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거리. 자, 그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최종적인 위치의 변화량으로, 최종적인 위치 변화량.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얼마야? 5m. 얘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 경로의 모든 변이의 크기는, 변이의 크기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 5m다. 그러면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에 또 장점이 있어요. 직선거리.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이렇게 이걸 말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직선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할까요? 굽어지지 않는 딱 직선 방향을 표현할 수 있다. 직선 거리를 표현함으로써. 자, 보세요. 2번 같은 경우 출발점, 도착점 무조건 직선거리. 직선거리가 얼마? 5m. 이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또 이 출발점과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변이를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좀 팁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변이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벡터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의 약속은 뭐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 즉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으로부터 어떤 놈이 기준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위치, 변화. 시간이 얼마 걸린지 아직 몰라요. 그냥 위치가 A라는 지점에서 어떤 물체가 B로, 누군가가 B로 이렇게 이동했다. 아, 위치가 변했다. 운동했다. 근데 그 운동하는데 이동거리는 1번 경로로 간 A 1번 경로로 가면 6m가 걸리고 2번 경로의 이동거리는 5m고 3번 경로는 7m다.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위치 변화는 뭐다? 변이는 방향 생각하지 않고 변이의 크기는, 최종적인 변이의 크기는 무조건 위치 변화는 5m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뭐 너무 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운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체 위치 변화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한국말 다 그냥 아는데 그냥 넘어가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뭐가? 위치가 변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운동. 그럼 그 위치가 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어떤 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거리의 개념을 표현한다는 게 두 가지의 물리량이 있다라는 거. 단순한 크기, 단순한 이동 경로, 방향 생각하지 않고, 근데 변이는 방향을 생각한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찾는 방법은 출발점에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자, 이건 2차원의 어떤 방향을 표현한 거고. 자, 다음. 자, 여기서부터가 또 이제 관건입니다. 자, 속력.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자, 요거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여러분? 네. 온라인 수업인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하고 다음 시간에 속력, 속도. 자, 근데 속력, 속도는 직접 만나고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온라인 수업 길어지지 않기를.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밝은 모습으로 이제 계약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짧아서 좀 걱정인데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쉬우니까 예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문제. 다음에 풀죠. 이거 하려면 속력 속도도 필요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